오늘도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건데요. 먼저 사인 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렇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세타라는 각을 하나 주어지면 동경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 P가 생기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1분의 y, 즉 그냥 y로 정의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사인 함수의 값은요, 점 P가 나타내는 y좌표와 일치합니다. 이것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세타는 계속 값이 변하고요. 이 세타가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점 P는 어떻게 되나요? 원 위를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면 점 P가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그 점의 y좌표도 어때요? 바뀌겠죠. 그 점 P의 y좌표를 세타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그 y좌표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바로 그것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점 한 점 다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y는 사인 세타라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x 값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x축이 아니라 세타축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세타가 0일 때부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가 0이면 점 P의 좌표는 여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y좌표가 그때는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세타일 때는 0일 때는 0입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자, 그러면 이제 세타가 0에서부터 점점 커지면 점 P는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y좌표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커지냐면 점 P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까지 커질 건데 이때가 되는 세타는 얼마인가요? 네, 90도, 2분의 파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찍는 거냐면 세타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일 때가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서 점 P가 이 위치에 올 때까지는 y좌표가 어떻게 변하나요? 1에서 0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즉 파이가 될 때까지는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가 될 때는 이번에도 y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3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계속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지막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이 과정은 2파이를 넘어가는 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2파이일 때는 다시 이 0이라는 y좌표에서 시작해서 다시 2분의 5파이가 될 때까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진행됐던 이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2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는 똑같이 2분의 5파이부터 다음 3파이까지는 똑같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은요, 음의 방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의 점 P의 좌표는 여기거든요. 0에서 y좌표가 0이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죠. y좌표가.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다시 0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까지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자,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거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된다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의 모양이 한 바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똑같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의 점 P의 y좌표의 변화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2파이만큼의 간격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주기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할 건데 함수라고 부를 때
식은 보통 x랑 y에 대한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저 세타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타라고 한 것은 이제 여기서 x, y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함수만 다룰 거라면 그냥 세타 대신에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삼각함수는 네, 이렇게 세타 대신에 x라고 써서 y는 sin x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느끼는 건데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려지고 있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함수는 함수값이 절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이 아닙니다. 이 1을 넘어가지 않고요. 밑으로는 -1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역의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한번 잘 봐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 이 점 P 0,0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죠.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주기가 2파이 예,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기함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성질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사인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지금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에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점 P의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이번엔 코사인 세타를 정의해 볼게요. 어떻게 정의했죠? 네, x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점 P의 x좌표의 변화를 좌표평면에다가 찍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점 P의 x좌표도 역시나 원의 둘레를 이동하면서 변할 텐데요. x좌표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지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세타가 0일 때 점 P의 좌표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때 x좌표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거는 1에서 시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점 P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x좌표는 1이었다가 얼마로 돼요? 0으로 바뀌죠. 그래서 1에서 0까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다음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갈 때는요. 점 P가 여기로 오는데 자, x좌표가 0에서 -1로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1이고요. 다음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는 x좌표가 -1에서 0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되고요. 자, 마지막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로 갈 때는 x좌표가 또 역시나 0에서 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2파이. 그리고 이 과정은 2파이를 넘어가는 각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역시나 음의 각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에 대하여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 방향으로 바뀔 때 점 P의 x좌표의 변화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x좌표의 변화는 역시나 지금도 똑같네요. 1에서 0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또 1에서 0으로 감소하시면 돼요.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갈 때는 x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 있죠. 역시나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요.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증가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도 결국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나오는 이만큼의 형태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기가 2파이가 되는 주기함수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자, 정의역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어때요? 모든 실수입니다. 네. 두 번째, 치역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번에도 치역이 어떤가요? 네, 1을 절대 넘지 않고요. 마이너스 1을 절대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
잘 안 찍히네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절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다음 세 번째, 대칭성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인 게 보이나요, 지금? 네,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인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 건데요. 원점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x의 값의 부호가 반대인, 즉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할 건데요.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어떤가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만 반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고요. 코사인 x일 때는 y축 대칭인데요. 이때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요걸 할까요?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즉 이때는 값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y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이죠. 네 번째, 주기가 2파이인 역시 주기 함수이다. 자, 이상으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전피의 y좌표와 사인 함수, 전피의 x좌표의 변화가 코사인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다음은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탄젠트 함수를 이 그림에서 똑같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피의 좌표 x, y에 대해서 x분의 y로 정의했죠. 그런데 이 x분의 y라는 값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네, 직선 OP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값의 변화를 나타내면 되냐면 각 세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점 P에 대해서 직선 OP가 나타내는 기울기의 값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죠? 하나하나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0일 때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세타가 0이면 점 P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OP의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려면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네, 우리가 0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는. 왜 그러냐면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뜻이라 배웠냐면 x값의 변화량인 델타 x분의 y값의 변화량, 델타 y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직선은 x값의 변화량은 있지만 y의 값의 변화량이 없어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기울기고요. 이 직선은 y의 값의 변화량인 분자는 있지만 x값의 변화량인 분모가 0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0인 분수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배웠던 거고요.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양의 값을 갖는 기울기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의 기울기를 감소하는, 즉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면 세타가 0일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면 점점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는 기울기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니까요,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만 증가하냐면 바로 여기에 도달했을 때인데요. 여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인데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 직선은 y축에 평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정의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탄젠트 함수는 2분의 파이일 때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2분의 파이가 되기 직전까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한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값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없이 증가하는 형태로.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2분의 파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음의 기울기로 바뀝니다. 자,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엄청 가파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의 기울기는 큰 절대값을 갖는 음수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수에서 파이가 됐을 때 0이 됩니다. 다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분의 3파인데요. 파이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다시 양수가 됐네요. 그런데 양수인 기울기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되면 역시 기울기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2분의 3파이는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됐나요? 네. 자, 그래프를 조금만 정교하게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파이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분의 3파이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음의 값을 갖는 기울기에서 절대값이 엄청 크다가 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규칙이라면 이제 2분의 5파이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2분의 5파이는 점선이고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는 똑같이 또 이렇게 반복되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어떤 상태인지를 볼게요. 자, 0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점피가 이동했을 때 직선 OP의 기울기를 따지면 되거든요. 0에서 시작합니다. 음의 값이 돼서 점점 값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값이 되면서 점점 값이 내려가고요.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게 되겠죠. 다음 마이너스 파이까지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 넘어가는 순간부터 음의 기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한없이 컸다가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려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주목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을 주목하면 될까요? 네, 바로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가,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간격이 파이만큼씩, 네, 파이만큼씩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의 주기를 네, 파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탄젠트 함수도 주기함수네요. 자, 이상으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그래프를 보여봤고요.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정역입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전체 실수였기 때문에 정역을 따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이 탄젠트 함수는 정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역시나 탄젠트 x라는 탄젠트 함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이제 x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역 x가 돼서는 안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탄젠트에서는 그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 표시를 해보면, 자, 이 아이들이죠. 자, 이 값들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는 함수 값들인데요. 얘네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들만 빼고예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정역은 그런데 집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합기호를 써주겠습니다. 자, x바, x가 이것만 빼고 다요. 어떤 예제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써주면 단 n은 정수이고요. 네, 이 점근선이 되는 이 정의되지 않는 x값들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치역을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y의 값이 제한되는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이죠. 다음 세 번째, 대칭성을 보겠습니다. 대칭성은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되는데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함수가 만족하는 마이너스 x를 함수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한다. 네 번째, 이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인데요, 그래프가 이 점선에 하나씩 가까워지긴 하는데 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걸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놨던 정의역에서 되면 안 되는 x값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대로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을 갖고 오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기가 얼마라고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속 매번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점 P의 움직임의 변화를 좌표평면에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으로 그래프를 그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앞으로는 빠르게 그리고 그 삼각함수 그래프의 핵심적인 정보를 빠르게 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요, 그래프의 한 조각만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한 조각, 사인 함수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데요. 자, 그려보면 먼저 x축, y축, 자, 그린 상태에서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를 4등분해서 먼저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함수값은 1이고요. 2분의 3파 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기억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다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한 조각인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4등분을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점 1에서 시작했죠. 자, 1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일 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갑니다. 2분의 3파일 때 0이 되고요. 2파일 때 다시 1이 되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는요, 한 조각이 파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0에서 파이까지 그리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y축을 좀 가운데에 놓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데 바로 점근선부터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 대칭이 이렇게 생긴 형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파이까지 필요하다면 이 정도까지, 그리고 더 간다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림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잘 봤나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sin x, cosine x, 탄젠트 x만 다루진 않거든요. 이렇게 sin x 앞에 a를 곱했을 때, 그리고 sin x에 x가 bx로 바뀌었을 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까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y는 a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2일 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은 자, 이렇게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와의 차이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a가 2가 되면 y는 2 sin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sin x의 그래프를 함수값들을 모두 2배를 한 걸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이 그래프도 위아래로 2배씩 늘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sin x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일 때 1이고요.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졌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일 때 얼마로 늘어날까요? 네, 2를 갖겠죠. 함수값으로. 그래서 0도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0에서 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이 2배씩 늘리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sin 2x를 그린 것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다음에는요. a가 그럼 2분의 1일 때는 어떨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y는 2분의 1 sin x를 그리라는 것이고요. 이때는 함수값을 2분의 1배 시키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즉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2분의 1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을 y는 sin 2분의 1x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이렇게 양수 a가 곱해졌을 때는요, 단순히 그냥 위아래의 그 길이를 결정하는, 즉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이 a의 값은 그래프의 진폭을 결정한다 할 수 있는데요, 즉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얼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냐면 a가 곱해지면 그냥 a가 되고, 물론 a가 양수일 때입니다. 또 a가 곱해지면 밑으로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a가 양수일 때만이라 얘기했는데 그러면 a가 음수일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a가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래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y는 sin x의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걸 생각하시면 2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2분의 3파이일 때 오히려 1이 돼서 자,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sin x를 나타내고요. 자, 이상을 정리해보면 이렇게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a가 음수라면 그때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써주면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앞에 곱해진 a의 값은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y는 a 코사인 x의 그래프에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코사인 x에 대해서도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y는 sin bx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예를 들어서 먼저 b가 2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y는 sin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천천히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4분의 파이인 지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x가 4분의 파이만 돼도 y는 sin 2x의 그래프는 4분의 파이를 이 자리에 대입하면은 sin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1이 나오죠. 그리고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는 사인 파이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 나옵니다. 자, 다음 4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파이를 대입하면 이제 0이 나오겠죠. 사인 2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려보면 사인 2x의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만의 그래프만 그려도 0부터 파이까지만의 그래프를 그려도 사인 함수의 주기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역시나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sin x의 그래프를 양쪽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반으로 줄여놓은 느낌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b의 값이 2분의 1일 때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sin 2분의 1 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랑 같냐면 y는 sin 4분의 파이의 값과 같고요. 파이를 대입했을 때가 y는 sin 2분의 파이의 값과 같으니까 이번에는 파이일 때가 1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그럼 2파이일 때가 얼마일까요?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 일어났던 일이 0에서 2파이까지 일어나고요. 더 가야 됩니다. 아직 사인 함수의 주기가 나오지 않았죠. 더 가서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할까요? 4파이까지는 가야 하나의 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b의 값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래프의 좌우 폭을 결정하는데요. 그게 결국엔 무슨 값을 바꿔주냐면 주기를 바꿔줍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이 sin 2x의 주기는 그럼 우리가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파이만 반복돼도 하나에 나오기 때문에 한 조각이 이때는 주기가 파이고요. sin 2분의 1x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4파이까지는 가야지 한 조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기가 4파이가 돼요. 이런 규칙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파이를 b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아직 안 한 값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b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sin 마이너스 2x가 되는 건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sin 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sin 2x의 그래프와 같아요. 자, 그 말은 이 분홍 색깔 sin 2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가 y는 마이너스 sin 2x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떤가요? 이 함수의 주기는 똑같이 파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음수가 나왔을 때도 2를 나눈 것처럼 값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수로 바꿔주면 되죠. b의 값을. 그래서 절대값 b로 2파이를 나누면 주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 형태가 sin bx를 그려봄으로써 b가 결정하는 요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국엔 이 모두가 종합된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형태를 이렇게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괄호에 있는 bx 플러스 c는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겁니다.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가 곱해진 형태로 볼 것이고요. 자, 이 형태로 본다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이 나오죠. 자,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a sin bx의 그래프를 자, 이것을 바탕으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d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얻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의 최대 최소나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삼각함수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sin bx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됐을 때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평행이동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함수의 모양은 바뀔까요? 방금 얘기했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는 채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가 안 변할까요? 네,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가장 큰 값인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떨까요? 네, 최대 최소값은 바뀝니다. 이런 평행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 함수에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 함수의 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최대 최소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A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대 최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또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동도 변화를 줄 수 있다. D도 같이 영향을 줍니다. 최대 최소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 아까 평행이동이 되기 전에 이 함수는 최대값이 절대값 A였고요. 최소값이 절대값 마이너스 A였는데요. 그게 D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D의 값을 더한 것만큼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가 되고요. 다음, 주기는 평행이동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B의 값에 대해서만 주기가 영향을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값을 주기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인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요. 역시나 코사인에 대한 함수도 이것과 같은 규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도 y는 a 코사인 b로 묶어준다면 y는 a 코사인 bx를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얻은 그래프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정리를 하자면 이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주기는 b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는데 사실 조금 정확하게 그리기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핵심 정보들 있죠. 지금은 뭐예요? 최대, 최소, 주기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값을 빠르게 얻어내는데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탄젠트 함수도 이렇게 생긴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아까랑 같이 그러면 b로 묶어준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a 탄젠트 bx를 역시나 평행이동해서 얻어낸 그래프입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은 그래프가 되겠죠. 역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식만 보고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함수의 핵심 정보들을 얻으면 됩니다. 볼게요. 자, 먼저 A가 변화를 주는 걸 보려고 했는데 탄젠트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값에 영향을 주는 이 A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래프를 좀 더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혹은 줄여주거나요. 다음, 이 B의 값은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배웠죠. 네, 여기 B의 값. 자, 그런데 탄젠트 함수는 역시나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기고 B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랑 방식은 똑같죠.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시작이 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절대값 B만큼 나눠주면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대신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점근선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A 탄젠트 BX의 점근선을 먼저 구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원래는 점근선이 요 B가 없었을 때는 네. n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는 게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x가 그걸 때가 아니라 bx가 이것일 때죠. 자, 따라서 a 탄젠트 b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b로 나눈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다소 좀 복잡하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 게 또 이 그래프냐면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얻은 거니까요. 점근선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의 영향을 또 받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온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걸 그대로 써준 상태에서 네, 뒤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해주는 게 바뀐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